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을 평생 낫지 않는 질환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다만 완치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고 약 복용이죠. 꾸준한 생활 습관과 예방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평생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계속 치료하다 보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에 쌓인 요산 결정이 점차 사라지고 통풍 발작, 즉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되면 요산 결정이 서서히 줄다가 결국 없어지고 더 이상 통풍 발작, 통증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증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요산 결정이 몸에 박혀 있는 것이 통풍입니다.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고요산 혈증은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통풍이 다시 재발하고 심장, 뇌, 신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산을 낮추는 약은 계속 복용해야 됩니다. 통풍이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식사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풍 치료 중에는 식이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완치된 후에는 먹는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요산 수치가 안정되면 통풍이 막 이렇게 아파서 고생할 때처럼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저는 통풍을 치료하는 분들,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그냥 일반적인 통풍 치료는요, 식단을 그냥 과도할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어쨌든 통풍이 치료가 다 된 이후에는요, 과음이나 과식, 그리고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지만요, 그냥 일상적으로 드시는 정도로 드셔서는 통풍이 뭐 다시 발생하거나 통풍 때문에 고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콜라를 그냥 엄청나게 마신다든지 면 종류, 그러니까 라면이나 빵 종류 같은 거를 엄청나게 먹는다든지 매일매일 소주 한두 병 계속 드신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풍이 재발할 수 있겠죠. 일상적으로 먹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저도 통풍으로 거의 15년 동안 고생했는데 통풍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너무 걱정이 많고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먹고 가끔이라도 그러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하루하루 그런 것만 봐도 행복한데 사람은 일단 그 어려운 지점을 벗어나면 까먹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풍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요새는 너무나 잘 걷고 운동을 해도 멀쩡한데 말이죠. 저도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폭식이나 이렇게 밀가루, 사탕, 설탕 이런 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냥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기이한 무슨 식습관, 폭식을 안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산 강화제, 즉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 발작이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면 요산 수치가 다시 상승이 되고요. 상승된 그 기간이 한 며칠 됐다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상승된 기간이 아주 빠르면 2개월, 보통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재발이 시작되고
재발이 몇 년 동안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게는 뭐 7년, 10년 동안 재발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면 결국 재발을 거의 90 몇 프로가 다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논문으로 공부한 겁니다. 예, 논문 많이 읽었습니다. 수백 편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풍은 재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을 꼭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통풍 자체가 있으면 뭐 요산 결정도 생기고 요산도 높은데, 이 통풍 자체가 합병증을 만들기도 하지만 요산 높은 것 자체가 통풍 합병증과 비슷한 합병증을 만들어요. 어쨌든 요산 강화제를 복용을 하시면 요산 수치를 계속 정상 고요산 혈증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통풍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복용하시다가 요산 강화제를 좀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페브릭을 80ml 드시는 분들은 40ml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산 강화제를 40ml 드시는 분들이 끊는다? 그거 별로 옳지 못합니다. 40ml 드시는 분들이 너무 요산이 많이 떨어져서 이틀에 한 번 드시는 것은 뭐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가끔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산이 높아지는 그 경향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지 말고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여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생활습관 관리는 통풍의 재발을 막는 일부 요소이고요. 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약, 즉 요산 강화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뭐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저퓨린 식이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안정적으로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약간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통풍을 고치기 위한 전부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내가 통풍을 완전히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위험할 수 있어요. 약이 90%, 생활 습관이 10%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또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 있죠. 저도 물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요산이 소변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꼭 물을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많이 먹는 것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산을 많이 빼기 위해서 물을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일부러 많이 드시는 거는 옳지 않죠.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거 마시는 분들이 있죠. 물 말고 뭐 술하고 그리고 주스,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요산을 정말 많이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이다, 콜라, 그리고 커피에 들어가는 달달한 시럽, 사탕, 그리고 주스류, 이런 것들은 요산을 많이 올릴 수, 약으로 90%는 되지만 이 10%가 확 늘어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리한 단식이나 다이어트, 그리고 정말 이렇게 풀만 먹는 그런 식이요법은요, 요산 수치를 처음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통증을 조장할 수 있고 장기간 유지하시면요 몸이 약해집니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단백질도 드시고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드시고 골고루 드셔야지 몸이 나빠지질 않지 채식만 계속 하시고 특히 저퓨린 식이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그 몸이 정말 나빠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약 드시면서 적절하게 식사를 하셔야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퓨린 식이를 정말 철저히 하셔가지고 몸 안에 진짜 퓨린이 하나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하신다고 해도요. 우리 몸에서 그냥 생성되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도 요산이 몸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90%예요. 우리가 먹는 걸로 생성되는 요산이 10%, 아무것도 안 먹어도 몸에서 그냥 매일매일 생기는 요산이 90%. 이게 실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 큰 비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 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조절하시면 10% 중에 한 절반 정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면 10%를 다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산 수치가 그 10%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식이요법을 해도 통풍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이요법을 어느 정도 해서 통풍을 고쳤다, 통풍을 완화했다, 합병증도 없고 정말 너무 잘 됐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미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아주 경미한 통풍 환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내과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식이요법에만 매진하고 본인에게 실험을 하실 건가요? 옳지 않은 겁니다. 통풍의 합병증은 굉장히 무서워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태껏 통풍이 생명과 관계가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척추랑 뇌 그리고 관절도 섭렵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통풍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통풍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통풍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제 말을 들으시고 통풍 고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에 그렇게 자주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3개월에 한 번 오다가 그것도 이제 좀 별일이 없으면요. 한 6개월에 한 번 오셔서 약만 한 6개월 타가시면 됩니다. 그것만 드시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통풍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완치란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에요. 학회에서 잘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정식으로.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미국 학회, 유럽 학회에서는 상당히 정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고 정설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완치 후에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산 강화제 예방적 복용이 가장 중요하고 생활습관 관리, 식습관 관리가 약간 거드는 정도다. 식사 제한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요산을 너무 많이 올리는 술,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과도한 콜라 사이다, 과도한 달달한 거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